정리는 부지런함보다는 규칙이 중요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정리 전문가도 아니고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스타일이 같진 않지만 나름의 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직업 특성상 각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동료 디자이너들을 봐도 되게 각 맞춰있는, 가끔 집에 놀러가도 모든 게 되게 쇼룸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디자이너여서가 아니라 그 천성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픽 디자이너다 보니까 1픽셀의 이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저희 남편 방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밀림 같아요. 제가 집에서 유일하게 열어보지 않는 방인데 이 남편 방이에요. 남편의 컴퓨터 방인데 뭔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쉽게 정리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는 남편 방하고 색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정리를 하겠거니 하고 놔두고 있는데 남편은 뭐 불편한 게 전혀 없이 그냥 이곳에 와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정리는 부지런함보다는 규칙이 중요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처럼 아이가 있는 집 역시 엄마가 규칙을 설정해 놓고 아이들이 그 정리된 규칙에 따라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규칙을 잘 인지해 놓는다면 여기저기 엄마를 찾는 일이 없고 스스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 부엌은 제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아이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특히 부엌에서는 조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가 사실 이사한 날이잖아요.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이모님이 같이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성향대로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살림을 주로 했다면 엄마의 그 노하우와 규칙에 따라서 이사한 집에서 그 규칙과 유사하게 물건들을 놔둬야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도 남편도 다 편하게 물건들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사를 하는 날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남편한테 그냥 맡기고 정리하는 거를 보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몇 날 며칠을 그 이후에 다시 다 들어엎고 정리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제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규칙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에 제가 힘들고 또 아이들도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정해놓는 게 사실은 정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정리에서 중요한 거는 여유분을 놔두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는 그냥 지금 있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놓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향후 내가 어떤 물건들을 샀을 때 걔도 그 카테고리에 맞게 놓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만 평생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유 공간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뭘 사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기존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사실 항상 필요해요. 그 여유 공간을 두는 것과 되게 유사한 의미로 집 안에는 창고와 같은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물건과 모든 카테고리 그리고 모든 장소마다 물건을 정말 각 잡아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창고처럼 대충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뭐 소위 박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수납 용기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그럴 때 낱개로 사시지 마시고 꼭 복수개로 사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 수납 용기가 하나만 필요할지라도 결국은 저희가 물건을 또 사기 때문에 수납 용기가 또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수납 용기를 제각각인 걸 사용하게 되면 정리를 해도 정리가 좀 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수납하는 물건들은 되게 가지각색이지만 수납함이 일정하게 동일하면 되게 정리가 깔끔하게 된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와, 정리가 잘 돼 있어 라고 하시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되게 대충 얹어놨어요. 하지만 이 정리하는 바구니나 정리하는 수납함이 동일한 물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정리가 잘 되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공간이 넓어야 된다. 제가 맥시멀리스트인데요. 맥시멀리스트임에도 16평의 집에서도 살아봤고, 그때 나이가 없었지만 또 25평에도 살아봤는데, 확실히 25평에서의 수납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신발장이 2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조금 커야 그래도 수납에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한번 규칙대로 잘 정리된 그런 저희 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창고인데요. 이사하고 나서 이런 창고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남은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 포크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저희 큰딸 마스크, 여기는 저희 작은딸 마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라면들이 있어서 이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본인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준비할 수 있고, 혹시 일회용 젓가락 같은 게 필요할 경우는 본인들이 또 여기서 가져가게 됩니다. 귀엽게 이렇게 엄마 놀래키려고 이렇게 바퀴벌레 놔뒀네요. 얘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라면이 크기가 딱 맞게 들어가서 라면을 보관하는 용도로 샀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넣는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제 수납 원칙처럼 하나만 사지 않고 여러 개를 사서 수납하면은 정리를 딱히 이렇게 예쁘게 안 했는데도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적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라면 같은 경우는 위에 쌓아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얘는 나중에 추가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손잡이 달린 바구니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 조금 낮은 곳에는 저희 남편이나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놔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납 바구니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햇반이나 이런 빨대류도 저희 딸들이 되게 수시로 찾거든요. 그래서 빨대도 그냥 너네들이 갖다 먹어라 하고서는 이렇게 키 닿는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희 아이들이 밥 먹을 때나 간식 먹을 때 자주 찾는 곳인데, 위칸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밀폐 용기들을 놔뒀지만 요 아이들 키가 닿는 요 낮은 곳에는 아이들이 주로 쓰는 식기들을 일부러 놔뒀어요. 그래서 뭐 빵 같은 걸 먹거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꼭 저는 흘리지 말라고 그릇을 이렇게 두고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때 매번 제가 챙겨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앞으로 두는데, 엄마가 규칙을 정해둔 거를 잘 교육시키면 또 이런 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원래는 이 커피 머신밖에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온 가족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주 먹는 약들을 앞쪽에 놔뒀고, 또 자주 안 먹지만 필요한 상비약들을 또 뒤쪽에 놔뒀습니다. 또 이곳에는 중요한 서류들이나 뭐 관리비 영수증, 사실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집의 나름의 규칙이에요. 약을 먹을 때 여기서 먹고, 중요한 서류들은 이곳에 보관하고, 택배가 오면은 그 필요한 칼이나 뭐 가위 같은 건 여기 놔두고, 이렇게 저희 나름의 규칙을 정해놔서 아이들도 남편도 그 규칙에 따라 이제 정리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정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옷방이잖아요. 옷방도 지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구니를 준비해서 딱히 저는 옷을 막 열심히 개지 않고, 매일매일 입는 잠옷 같은 거는 굳이 매번 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닫아만 놔도 어느 정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구니를 몇 개만 사지 않고 좀 이렇게 여러 개 세트로 사면은 정리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도 너무 잘 사용했지만 지금도 정말 잘 사용하는 이 4단 박스가 있는데, 이게 한 박스에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태그를 붙여놔서 쉽게 남편도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제가 히트텍 제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히트텍만 잔뜩 여기 모아놓는 박스고, 이런 것도 보면은 겉에서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됐지만 사실 안에는 제가 여기 반팔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반팔이 막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요 앞에 반팔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찾는 데는 무리 없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식탁 뒤에 이케아 제품으로 수납을 해놓은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요 바구니마다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첫 번째 큰 바구니의 경우는 전선류나 뭐 기계들, 그리고 아이패드 세우는 거치대, 이런 정도의
유사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아이들이 뭐 넷플릭스 같은 걸 볼 때 여기에서 꺼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새글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한 바구니 안에 그냥 모아만 놔요. 그리고 아가들 방으로 가보면 제가 이 포타 제품들을 많이 사줬어요. 이게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정리한 거라서 저도 이 명확한 분류법을 알진 못하지만 나름 자기들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일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만 들고 원하는 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럴 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연필 정리할 때는 정말 최고의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클리어 케이스도 한꺼번에 많이씩 샀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레고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서 지금은 2개밖에 사용하지 않은데 결국 이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클리어 케이스가 정말 좋은 게 세워줄 수 있는데 굳이 레고 아니어도 다양한 제품들을 사실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같은 종류를 여러 개를 사놔서 나중에 이곳에 채워 넣을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놔두면은 집안이 되게 정리되고 깔끔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도 제가 아이들한테 정리하는 그런 좀 힘을 키워주고자 색색깔의 박스를 사서 너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봐라 했더니 처음에는 이 박스의 색깔별로 장난감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내 이 정리는 망가지고 지금은 막 자기네들 맘대로 넣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하는 힘을 키워주고자 하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아서 여기는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은 저만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저 혼자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두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3단 이렇게 플라스틱 함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칸에는 예쁘게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종량제 봉투들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청소용품들이랑 일반 비닐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바구니 같은 거를 살 때는 꼭 세트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여기도 그렇고 이 아래도 그렇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면은 뭔가 더 정리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세탁실 왼쪽에 렉에는 제 나름대로 또 영역을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 바구니에는 세차용품들을 담아두었고 오른쪽에는 원예용품들을 담아둔 바구니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바구니로 구분을 해 두었고 그 외의 영역은 이렇게 세제들로 나름의 카테고리를 해 두었습니다. 집에 물건들의 규칙을 다시 새로 정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그 동선에 맞는 규칙을 정하고 나면은 이후에는 정리정돈하는 게 오히려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는 그 순간은 조금 힘들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싹 집을 정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